캐나다 토론토의 한적한 주택가. 68세 마이클 로렌스가 오래된 앨범을 천천히 넘기고 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온다. 젊은 시절 그는 도시교통 엔지니어로 한국의 지하철 건설에 참여했었다. 사진 속 서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먼지 자욱한 건설 현장, 헬멧을 쓴 작업자들, 그리고 막 시작된 지하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15년 전 은퇴 후 처음으로 다시 서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1983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지하철 2호선은 막 개통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토론토 교통공사에서 파견된 도시교통 전문가였죠.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터널 안은 어둡고 덥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안전시설도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한국의 지하철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신호 시스템은 일본에서 수입했고 차량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들여왔죠.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그들의 끝없는 질문 공세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나요?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승객 안전을 위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지하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이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승강장, 조용한 운행음,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 캐나다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날 때도 이미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참여했던 그 지하철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꿈꿨던 미래의 지하철이 과연 현실이 되었을까요? 서울역 2호선 승강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투명한 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이것이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안전시설이었죠. 승강장 안전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설의 존재에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완성도였습니다.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총 300개 역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선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간 27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사망사고율 제로를 달성한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의 경우 연간 이용객은 3억 5천만 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평균 15명에서 20명이 선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연간 50명 이상, 런던 지하철도 3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연간 150건의 선로 사고, 도쿄 지하철도 연간 100여 건의 선로 관련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스크린도어만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CCTV는 AI 기술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선로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경고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죠. 또한 모든 역에는 응급상황 대응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고 응급실과 직접 연결되는 한라인까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에만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인명피해 제로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국제지하철연맹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 주요 30개 도시 지하철 중 연간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한 곳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운영진의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이 놀라운 기록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2호선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 내부였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쥐도 쓰레기도 안 보이잖아. 1980년대 제가 기억하는 서울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좌석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에서는 쥐를 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특히 던다스역과 블루어역 구간에서는 플랫폼에서 쥐떼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죠.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호흡하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더 심각합니다. 쥐의 개체수가 200만 마리를 넘는다는 공식 통계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런던 지하철도 곰팡이와 습기 냄새로 유명하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역까지 가는 40분 동안 터널 구간을 지나가면서도 쥐 한 마리 볼 수 없었고 바닥은 마치 병원처럼 깨끗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기질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에 실시간 공기질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 수치가 평균 12에서 15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의 평균 PM2.5 수치 3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일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보다도 낮은 수치였죠. WHO 권장 기준인 2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24시간 가동되는 공기정화 시스템과 매일 새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전면 청소 시스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2시부터 5시까지 총 3,500명의 청소 인력이 투입되어 전 구간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승강장은 물론 터널 내부까지 고압 세척기로 완전히 청소하고 공기 정화 시설까지 매일 점검한다고 했죠. 뉴욕 지하철의 청소 빈도는 주 2에서 3회, 런던 지하철도 격일 청소가 전부인데 서울은 매일 밤 전 구간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청소 비용만 8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기정화 시설 운영비가 연간 200억 원, 해충 방제비가 연간 50억 원까지 총 1,050억 원이 청결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국제공항평의회 2024년 조사에서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중교통시설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위인 싱가포르 MRT보다도 청결도 점수가 15점 높았죠. 강남역에 도착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넌 정말 미쳤구나. 이 모든 것이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지하철 내부는 쾌적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고르게 순환되고 있었고 승객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죠. 교대역을 지나면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015년부터 지능형 냉방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승객 수와 외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서울 지하철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18% 감소했고 전기료만 연간 450억 원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기존 냉방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모든 차량을 같은 온도로 유지했지만 새로운 AI 기반 시스템은 승객 밀도에 따라 온도를 조절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만원 열차에서는 체감 온도를 고려해 22도로 설정하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24도로 조절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죠. 또한 각 차량마다 설치된 열감지 센서가 실시간으로 승객 수를 파악해 필요한 만큼만 냉방을 가동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여름철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냉방 시설이 부족해서 차량 내 온도가 35도를 넘나들고 그나마 있는 에어컨도 에너지 비용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합니다. 토론토 교통공사의 연간 전력비는 12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승객들의 만족도는 바닥입니다. 특히 여름철 승객 불만 신고가 하루 평균 200건 이상 접수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승객 만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지하철연맹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승객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9점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가 7.9점, 런던이 7.2점, 뉴욕이 5.8점, 토론토가 5.3점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환경성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022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30%까지 높였고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옥상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교대역을 지나면서 저는 창밖의 깔끔한 터널 벽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LED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 LED 시스템만으로도 기존 형광등 대비 65%의 전력을 절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승객 편의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잡은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은 효율과 친환경을 동시에 잡았어. 회원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면서 저는 또 하나의 혁신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편의점에서 커피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옆에 계시던 70대 할머니가 티머니 카드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젊은이, 이 카드 하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철 9개 노선, 버스 400여 개 노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30분 이내 환승 시에는 기본 요금 한 번만 결제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매번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하철 3.35 캐나다 달러, 버스 3.35 캐나다 달러로 환승 한 번에 총 6.7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200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기본 요금 1,37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요금 차이가 5배 이상 났죠. 더욱 놀라운 것은 통계였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1,400만 건의 교통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중 환승은 500만 건에 달합니다. 전체 이용객의 36%가 환승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승 중심 교통 시스템 덕분에 서울 시민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41분으로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짧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던 58분, 뉴욕 56분, 도쿄 52분, 토론토 49분과 비교하면 월등히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교통카드의 편의성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드 충전이 가능하고 잔액 부족 시 자동 충전 기능까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 분실 시에도 온라인으로 즉시 정지시키고 새 카드로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1996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8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제교통연구소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통합도는 10점 만점에 9.7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싱가포르가 8.8점, 3위인 홍콩이 8.3점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체 교통수단의 73%에 달해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런던 63%, 도쿄 60%, 뉴욕 56%와 비교하면 월등한 수치죠. 환승 할인제도 덕분에 서울 시민들의 월 평균 교통비는 8만 5천 원으로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통혁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승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먼저 각 차량마다 설치된 55인치 곡면 LCD 노선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역의 출구 정보와 환승 가능한 노선은 물론 주변 주요 건물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죠. 캐나다나 미국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종이 지도에 의존하거나 낡은 전광판으로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토론토 지하철의 경우 아직도 1990년대 방식의 아날로그 안내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와이파이도 놀라웠습니다. 지하 깊은 터널에서도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니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80mbps, 업로드 속도가 120mbps가 나왔습니다. 이는 캐나다 일반 가정용 인터넷 평균 속도 150mbps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하철 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도시는 서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양냉방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를 위해 일반 차량보다 온도를 2에서 3도 높게 유지하는 전용 차량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를 제공하는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 승강대와 저상버스 연계 시스템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와 시간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날씨와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업데이트해줍니다. 지하철 화장실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역에 무료 화장실이 있고 청결도가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휴지와 비누, 핸드드라이어는 물론 심지어 화장실 전용 BGM까지 나오고 있었죠. IoT 센서를 통해 화장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가 필요한 시점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일반 자전거도 지정된 시간대에는 무료로 운송할 수 있었죠. 이 모든 서비스들을 경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 인프라라는 것을 국제도시교통연맹 2024년 조사에서 서울 지하철의 서비스 만족도는 96.8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도쿄가 89.2점, 3위인 싱가포르가 87.6점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은 교통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친구가 저에게 GTX A 노선을 체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서역에서 킨텍스까지 직접 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GTX는 그레이트 TRAIN 익스프레스의 줄임말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강남까지 15분 만에 도착하는 속도라니. 수서역에 도착하자 일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철도처럼 넓고 쾌적한 승강장, 그리고 유럽의 고속철도를 연상케 하는 세련된 열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좌석의 품질에 놀랐습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연상케 하는 넓고 편안한 시트였습니다.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와 개인용 테이블, 심지어 무선 충전 패드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수서에서 킨텍스까지 39km 구간을 단 19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동안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토론토에서 비슷한 거리인 해밀턴까지 가려면 고트레인으로 1시간, 자동차로도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더욱이 고트레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에 불과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요금이었습니다. GTX-A 전 구간 요금이 2,150원에 불과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같은 거리의 고트레인 요금은 최소 18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입니다. 무려 10배 가까운 차이였죠. 친구가 설명해준 GTX 전체 계획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GTX A, B, C 총 3개 노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어디서든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28분,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1분, 수원에서 강남까지 16분, 평택에서 강남까지 35분이면 도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도시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입니다. 파리의 RER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 런던의 크로스레일도 시속 140km, 뉴욕의 LIRR은 시속 130km가 최대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GTX는 시속 180km로 운행하면서도 지하철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GTX는 지하 40m 깊이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기존 지하철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터널 굴착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면서도 지상 건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정밀한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건설비도 놀라웠습니다. GTX A 노선 83km 구간에 총 11조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킬로미터당 1,300억 원 수준입니다. 런던의 크로스레일이 킬로미터당 8천억 원, 뉴욕의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이 킬로미터당 1조 2천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효율적인 건설비였습니다. 킨텍스에 도착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교통 분야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래형 교통혁명이야. 전 세계 교통 인프라를 선도하는 리더가 된 한국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엔지니어로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참여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현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전장비도 부족했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의 결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연간 사망사고 제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PM2.5 수치 12.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 환승 시스템과 통합요금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역철도, GTX 시속 180km.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국제지하철연맹 2024년 종합통계를 보면 서울 지하철은 세계 50개 주요 도시 중 건설비 대비 효율성 1위, 승객 만족도 1위, 안전성 1위, 청결도 1위, 기술 혁신도 1위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27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이런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한국의 동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후배들이 이룩해낸 이 놀라운 성취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참여했던 2호선 공사 현장은 힘들고 위험했지만 한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이 담긴 종합예술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기술은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전 세계 지하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서울이 지하철 하나로 도시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놨구나. 서울역 밖으로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것을. 40년 전 제가 참여했던 작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위대한 유산으로 발전한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통혁신.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진심에서 시작됐구나. 한국, 당신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교통혁신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함께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